네. 14초간 광고를 듣겠습니다. 진짜 이놈의 권선 씨. 오늘은 진짜 이놈의 권선 씨. 화면을 좀 바꿔봤는데 뽀샵을 좀 했더니 너무 밝게 나오네요. 지금 뽀샵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설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입장하신 분이 없는데 (1초) 후에 방송을 4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군요. 네. 아재아재 파라아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은 뽀샵 화면이기 때문에 바깥이 굉장히 눈부시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더 하얗게 됐군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목 장사. 용어로 이순재. 이순재가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순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제목에다가 이순재 미쳤냐 이렇게 쓰려고. 그게 뭐 큰 사건은 아니고, 이 SBS가 또 사고를 쳤는데, 그 SBS에 일을 한 사람은 뭐 주로 부인을 공격한 것 같아요. 언제쯤 오지? 물 배달이 와서 들어줘야 되니까 오면 올라와요. 올라오세요. 이게 녹음을 했는 것 같은데. 생수통 들어달라. 슬리퍼 맡겨놓고 돈 달라면 돈 주지 마. 저번에 돈 다 줬어. 야, 구두쇠네, 구두쇠. 슬리퍼 수선비 얼마 한다고. 그거 안 주려고 말이야. 뭐 돈 줬다니까 그럴 수 있죠. 나는 내 이야기가 법이야. 너한테 항상 그러잖아. 긴 얘기 난 싫어하잖아. 이건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나 사적으로 친하다면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문제 발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친하니까 그냥 편하게 농담하듯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사석에서 존나 씨바 한다고 또 해서 김동률 존나 씨바 했다 이렇게 막 녹음해서 폭로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양해하기로 하자. 근데 이 멍청이냐 뭐 둔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순재가 한 말 같지는 않고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걸 녹음해서 이걸 가지고 폭로하는 행위 자체가 비열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갑질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제가 봤을 때 SBS는 확실한 근거를 못 잡았어요. 저를 매니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섬 수준으로 생각했어. 이건 모섬 수준으로 생각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난 마음속을 어떻게 하냐고. 관심법을 이용했다는 건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연예인 매니저는 굉장히 비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이순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단 뭐 음악가라든가 뭐 예술가 이쪽 분야에서는 이 서성이 제자를 취업까지 해결해 줘야 돼요. 인생 상담을 해줘야 돼.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거의 이 지배자와 복종 이런 관계예요. 그뿐만 아니라 불교도 보니까 옛날 김정사 사건에서도 보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거의 막 주인과 노예의 관계야. 영혼까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스승한테 바쳐야 된다. 제가 옛날에 어저께 이제 개그맨 얘기를 했는데 개콘이 왜 망했냐. 옛날에는 연기파 배우가 있었어요. 이마룡 같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었다고. 연기파 배우들이 받쳐주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웃기는 배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배우와 개그 작가, 연기파 3박자가 돌아갔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 연기파 배우가 후배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연기 가르쳐 줄게. 나 따라다녀. 나 가방들이 3년만 해. 뜨는 게 시간 문제야.
그 떴으면 괜찮은데 못 뜨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희생자가 있었다고 봐요. 100% 희생자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순재가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관행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음악 예술 이쪽으로는 스승이 제자를 키워주기 때문에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영혼까지 갖다 바쳐야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무대에 서느냐는 스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손가락 이걸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순재 전 매니저가 이순재한테 입금된 통장을 보고 그 얘기 들어왔네 하고 이제 좋게 말해줬는지 아니면 진짜 이순재가 잘해줬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그럼 조영남 사건 같은 경우 보면 피해자가 없어요. 유죄를 때리려도 피해본 사람이 없어. 그 그림값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조영남 그림이 얼마나 하겠냐고. 뭐 그 그림 산 사람도 서너 명밖에 안 되고 내가 조영남이라면 그 그림을 되사하면 되잖아. 당신이 피해자야. 그 그림 나한테 팔아. 내가 3억에 살게. 그럼 자기가 피해자, 자기가 가해자고 자기가 피해자야. 이 바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영남도 그 화가에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갑질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확률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론은 항상 그 개연성, 확률 이걸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뭐 이순재가 그 매니저를 좁혔냐, 욕설을 했냐, 굴렸냐, 모질게 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언제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군부대에서도 그 하사들이 사적 이심부름 시키고 그런 많죠.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뭐 심부름 한번 해주면 외출이라도 한 번 더 시켜줄 건데 심부름 한번 하고 외출 한번 하는 게 낫지. 면회 한번 더 하는 게 낫지. 그 심부름 한번 안 하려다가 찍혀가지고 외출 외박 못하고 그럼 누구 손해야.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사관이나 간부가 이 사병들의 외출 외박 면회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조를 만들어서 엄격하게 해야지 그 근로계약서 쓸 때 생수통을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순재가 잘못했다고 저는 안 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개연성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론적인 사고다. 구조론은 질보다 입자보다 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자가 이순재라면 질은 그 연예계의 풍토라는 거죠. 연예계의 풍토, 조영남이가 그 화가를 착취해 먹은 그런 풍토, 예술계, 음악계 이쪽 다 썩었어요. 예체능계, 스승과 제자 사이는 거의 주인과 몸종의 관계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제자가 2명이다. 2명 중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알랑방귀를 껴야 취직이 되고 좋은 고등학교 팀의 감독 자리나 코치 자리라도 하나 알아볼 수 있다. 영혼까지 틀어야죠. 그런 구조가 문제다. 연예인 노조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야 돼요. 연예인 노조가 아니라 매니저 노조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건 이제 조회수용, 제목 장사용 멘터 이런 거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금태섭 진중권의 독점 시장. 금태섭 진중권을 언급하는 것도 이 제목 장사용이고 실제 제공하려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구조로는 왜라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질문하면 안 돼. 왜 질문해? 멍청한 사람들 질문하는 거야. 그렇다고 진짜 질문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알아라는 거죠. 왜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한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어린이 학대입니다. 절대 아기한테는, 꼬맹이한테는 너 왜 그랬어? 이유가 뭐야? 물으면 안 돼요. 이유 없어.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이유를 묻냐고. 우리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유가 뭐냐? 왜가 뭐냐? 왜는 나의 상대방의 어떤 대척되는 나의 방해자인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 사고라는 거죠. 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이원론이고 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론론이에요. 우리는 이원론을 버리고 이론론으로 도약해야 되기 때문에
왜라고 물으면 안 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떤 하였나 되었나, 이거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사건의 메커니즘을 봐야지, 왜 하고 딱 물으면 어떤 대상을 지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대상을 지목하라면 호르몬 때문에, 인간이 하는 행동은 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근데 어린애가 호르몬을 어떻게 알아?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너 왜 그랬어? 하고 물으면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눈빛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과학적인 설명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저 새끼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죠. 어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돼. 조리 있게 논리적인 대답을 하면 안 돼. 그냥 다 쟤 때문이야. 노무현 때문이야. 이명박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야. 문재양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용감하게 진실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덩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왜는 뭐야? 왜 없어? 특히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면 창의력이 길러진다고 주장하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왜가 아니고 일단 왜가 뭐냐? 이것부터 알아보자는 거죠. 어원을 제가 연구해 봤어요.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쿠오바디스의 쿠가 우리말에 까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까는 뒤에 오는데 이게 앞에 오면 왜가 돼. 영어를 Y, 퀘스천 할 때 퀘가 이 바로 이 까예요, 까. 근데 사실은 영어의 그 까로 시작되는 Y로 시작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음수화 중에 WH로 시작되는 건 다 그게 Y가 변해서 된 거예요. 예를 들면 what 하면 what이 뭘까요? Y 더하기 at이에요. at은 it이 변한 건데 이거 it이 s로 변하고 Y 뒤에 s이 붙은 게 그게 what이라는 거죠. what 할 때 그 what이 뭐냐?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번역하는데 까 더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까? 이겁니까? 이게 바로 what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what 하면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비코즈 같은 것도 by 플러스 꾸짖다는 뜻인데 excuse 할 때 cuse가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꾸짖는다는 말은 꾸가 까고 까를 짓다, 잣다. 까가 잦은 게 그게 꾸짖는 거예요. 우리말로 잣구 그러잖아요. 잣게, 자주. 자주가 잣게고 잣게가 자꾸 이게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excuse me 할 때 excuse가 밖으로, 나 말고 밖으로 꾸짖어 달라. 나를 용서해 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원을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다. 그럼 이 까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영어로 말하면 call에서 왔어요. call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건데 뭐냐면 원숭이가 깍깍깍 그러면서 동료를 부르는 거예요. 뭔가 어떤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원숭이가 깍깍깍, 뱀이 나타났다 깍깍깍, 오소리가 나타났다 깍깍깍. 이게 call인데 동료를 부르는 소리예요. 거기서 까가 나온 거예요. 왜 불렀나 이 말이에요. call 그러면 저쪽에서 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불렀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개도 이제 궁금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까라는 것은 무리가 여럿이 있을 때 호랑이나 어떤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리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까라고 물으면 누가 그랬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너 왜 그랬니? 왜? 하고 물으면 호랑이가 그랬니? 여우가 그랬니? 늑대가 그랬니? 뱀이 그랬니? 지네가 그랬니? 거미가 있니? 생쥐가 나타나냐? 이게 어떤 대상을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 대상이 어디 있어? 대상이 없지.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진중권이 왜 그랬어?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무슨 이유가 있나? 진중권이 대통령 되려고 그러냐? 아, 나는 이제 그걸 비담면 진중권은 미통당 가려고 그런다는데 이거 농담이고. 진중권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금태섭은 왜 그럴까? 미통당에 스카우트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무 생각 없어. 원래 인간은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원론적인 대칭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너 왜 그랬니? 왜? 이렇게 까? 하고 물으면 어떤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없어. 그래서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자꾸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고 이게 다 명성황후 때문이야, 이게 다 고종 황제 때문이야, 이게 다 흥선대원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굳이 말하면 청나라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게 청나라의 외교 속국이 되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했어. 청나라 변방에서 나라 치고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청나라의 변방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망한 거야. 자기 나라가 중심이 돼야지 변방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구조를 봐야지.
사람 탓을 한다는 거. 이게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에? 사실은 쇄국정책을 정조가 했는데 정조 쇄국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려면 개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개가 냄새를 맡고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냄새 맡고 어떻게 추적하냐고. 이 냄새에서 추적해서 이 범위를 잡겠냐고. 개는 냄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냄새 바깥으로 나가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냄새가 나면 곧장 가면 안 돼. 그럼 오히려 이 미로에 빠져버려요. 여기서 냄새가 나면 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냄새가 안 나네. 그럼 이쪽으로 틀어. 180도로 반대쪽으로 냄새가 안 나네. 또 틀어. 이렇게 계속 배회하면서 점점 목표로 다가갈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가 냄새를 찾아가는 것은 확률을 추적하는 개연성의 방법이다. 이게 양자역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진중권이나 금태섭이 왜 그렇게 냄새를 맡은 거야? 개하고 똑같아. 냄새 맡고 막 따라가는데 냄새가 안 나. 그럼 방향을 바꾸요. 그래서 진중권이 왜 변했을까? 냄새가 안 나니까 방향을 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그냥 계속 찝쩍거려. 주변을 막 찝쩍거리다가 반응을 하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서 흥분 상태예요. 개가 어떤 행동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흥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중권이 왜 그럴까? 흥분해서 그래. 금태섭은 왜 그랬어? 흥분해서 그래. 어린애가 사고 쳐서 왜 그랬어? 흥분해서 그렇다고. 그 엄마가 너 왜 그랬니? 나 흥분했기 때문에 그랬거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 쟤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누군가 표적을 찍어야지.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말리다가 내가 그래서 컵을 깼어. 이렇게 해야 엄마가 알아듣지. 내가 흥분했기 때문에 컵을 깼어. 이러면 엄마가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어릴 때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아니야. 어른들 눈치를 보니까 어른들은 그냥 그럴듯한 핑계를 원하는 거지 진실을 원하지 않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어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진실은 뭐냐? 어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연결이 끊어지면 핑퐁이 계속 오고 가는데 그 연결이 끊어지면 인간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라고. 그래서 꼬맹이가 막 울어요. 왜 그러냐면 꼬맹이와 엄마는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근데 엄마가 안 보인다 우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지면 울어.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외출하면 연결이 끊어져서 주인을 불러요. 울어. 그래서 강아지가 왜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물어 뜯어놨을까? 엄마를 부르는 행동이에요. 집주인이 자기를 집에 놔두고 혼자 외출했기 때문에 올 때까지 물어 뜯는 거야. 이래도 안 오나 보자. 다 물어 뜯어버릴 거야. 그래서 강아지가 가구를 물어 뜯는 이유는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잖아. 늑대가 나타났어. 왜 거짓말을 할까? 자기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해서 골탕 먹이려고 재미 들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행동이 반복되었을 때 하는 얘기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결 상태가 해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복원력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왜 까라고 묻지 말라고 하냐면, 까라고 하면 그걸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쟤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핸들을 꺾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력이 세야 돼. 자동차 적어도 200마력은 돼야지 뭐 140마력 이거 가지고 뭐 소나타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250마력 정도면 좀 힘이 넘친다고 할 수 있고 포르쉐 정도 되면 해결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라인을 늘려야 돼요. 그럼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 여자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라인이 한 개 늘어나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라인이 정치 얘기로 친해진다. 경제 얘기로 친해진다. 뭐 취미가 탁구인데 여자친구와 같이 탁구를 친다. 이런 라인이 하나 더 늘어나야 돼. 그 라인을 늘리는 게 해답이다 하는 거죠. 그럼 진중권이나 금태섭은 왜 그러냐면 라인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라인이 끊어질까? 어린애는 다 그래. 유아티간 심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중앙과 나는 연결돼야 된다. 이런 아웃사이더의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아웃사이더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사고를 치고, 사고를 쳐서 언론이 그걸 데스크톱해주면 반응이 오니까 계속 핑퐁을 하는 거죠. 그 언론과 핑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다. 근데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미통당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멍청한 거야. 일단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를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제일 편리한 수단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 저금리도 하나의 원인이고 불경기도 원인이야. 불경기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게 부동산이야.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주식시장을 키워야 돼요. 선진국은 다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이 좌파들은 자본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시장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말려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때려서 수요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 풍선 효과예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한 10가지 돼요. 그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여러분 다 얘기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주택이 좋아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서울시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시나 강남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이런 것도 있고, GTX가 뚫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수요 억제만 가지고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풍선 효과에서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라서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일단 내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장사 안 된다.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이라도 하나 사놔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굉장히 이 통제 수단이 없어져요. 통제 가능성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라인을 하나 늘려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핸들을 긁지 말고 라인을 한 개 늘려라. 지금 라인은 수요 억제 라인인데 여기서 공급 확대 라인을 한 개 더 늘려야 돼요. 라인을 한 개 늘려야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자친구하고 틀어졌다면 여자친구를 꼬셔가지고 우회 라인을 하나 뚫어. 라인을 하나 더 뚫어 놓으면 말을 들어. 그런 게 있다고. 당장 써먹지는 말고. 하여튼 라인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단자냐 양자냐, 이 양이 그 양이 아니고, 양자역학할 때 양이 아니고, 양자역학할 때 그 양은 진립자 힘동 량할 때 량의 량, 량자야. 제가 또 양자라는 말을 지었는데 이거는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두 어떤 존재. 이 두 존재의 이 상호작용이 이 의사결정의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동사로 보고 동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명사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명사에 이름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동사로 대응한다는 것은 야당이 이렇게 하면 여당은 이렇게 한다 이런 거고, 명사로 간다는 것은 자기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통당이 저렇게 여기장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국민과의 라인을 하나 더 늘려야 돼.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국민과 연결되는 라인을 넣을 거냐? 이건 정치인들이 연구해 봐야 될 거고, 라인을 늘리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단자냐 양자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지어냈는데, 세상을 단자로 보면 안 되고 양자로 봐야 된다. 단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놈 때문이야, 노무현 때문이야, 박근혜 때문이야, 이명박 때문에 하고 누구를 타겟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났어. 혹은 로드킬, 퀵라니가 요즘 또 위협인데 어린애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뭐 어떤 개가 뛰어들었다. 너구리가 뛰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단자하고, 양자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라인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또는 라인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꼬신다거나 뭐 혹은 회사에서 승진을 원하거나 뭐 어떻게 하든 라인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순재 같은 경우는 노조를 통해서 라인을 한 개 더 만들 수 있어요. 최근 라인이 한 개 더 생겼죠. 그 SNS 폭로라고 새로 라인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SNS가 없었으니까 폭로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미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새로운 그 라인이 하나 생겼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라인을 하나 만들므로써, 노조라는 라인을 하나 개설함으로써 그 갑질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반대로 이제 옛날 갑질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라인 하나 연결해 줄게. 기다려봐. 내 밑에서 꾹 참고, 고생하더라도 꾹 참고 3년만 있어봐. 내가 라인 하나 뚫어줄 테니까 내 연극 배우 취직시켜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임 그
로드 매니저는 이순재가 어디 꽂아줬을지 모르죠. 너도 3년만 고생해봐. 내가 한 좋은 자리에 꽂아줄게. 뭐 이런 거죠. 라인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단자가 아니라 양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단자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고 양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라는 둘이라는 거예요. 둘의 상호작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찍어서 왜라고 질문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종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왜 관종짓을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변희재가 왜 그랬을까? 진중권이 왜 그랬을까? 금태섭이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흥분했기 때문에. 왜 흥분하냐? 원래 흥분한 인간이야.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고. 그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흥분했다 하면 에너지가 있어.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라인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대로 트는 거예요. 또 반대로 틀어.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반대로 틀어. 그러다 보면 변희재가 되어 있고 진중권이 되어 있고 금태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의 미친놈은 나야. 진보 안에서 민주당 까는 사람은, 문재인 까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게 진중권 입장이고, 금태섭도 비슷하게 민주당 안에서 야당 행동하는 배반자는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언론을 띄워주는 거죠. 기레기들 띄워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미성숙한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은 100% 이런 이 똥개의 배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중권이 왜 그러냐? 똥개라서 그런 거예요. 똥개들은 배회합니다. 배회하다가 냄새가 안 나면 방향을 틀어요. 그럼 지사들은, 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관종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기가 설계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창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번역업자예요. 어떤 라인을 딱 개설해 놓고 그 사람도 라인이 있어. 그 라인을 독점하는 거야. 이 라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어. 내가 이 다리에 검문소를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거야.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다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진중권은 미학은 나한테 알아봐야 돼. 나 외에는 아무도 미학은 못 건드려. 내가 그 방면에 완전히 라인을 쥐고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비열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거라면 나눠주죠. 그 라인을 막 개설해서 막 퍼줘. 왜냐면 자기 거니까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한테 이득이죠. 근데 남의 것을 해먹으려면 라인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라인을 자기가 독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이 왜 양측의 행동을 할까? 의사결정 중심과의 연결이 끊어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름이 안 날까봐 불안한 거죠. 국회의원은 항상 뭐 나쁜 소문이든 연예인들은 나쁜 스캔들이든 상관없어. 언론에 이름이 나기만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심리라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왜 그럴까? 그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중국을 막 떠돌다가 중국을 배회하다가 아직 그 버릇을 못 고쳐서 한국에 와도 계속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기견을 입양했으면 이제 뿌리를 내려야지. 근데 계속 유기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막 불안해하면서 왜 누가 나를 안 잡아주지? 내가 사고 쳐서 날 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때려주지? 하고 막 때려줄 때까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유기견의 마음이 되어서 배회하면서 자기를 누군가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보스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보스가 없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리더나 군자나 지사들은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스이기 때문에 배회를 안 하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라인이 쭉쭉 뻗어나가면 묵직해져서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는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중앙으로 놓고 자기를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더로 놓고 자기를 이방인으로 놓으면 불안해져서 누군가가 말릴 때까지 사고를 쳐요. 진중권이 왜 그러냐? 누군가를 때려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때려주는 거야. 물론 내가 때려주는 것은 간의 기별도 안 가기 때문에 계속 사고를 치는 거죠. 좀 센 사람이 때려주면 형님 하면서 이제 복종을 하는 거죠. 자기를 때려줄 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금태섭도 마찬가지고 누가 감히 나를 때려줄 수 있냐? 아무도 나를 때려주지 못해. 그게 불만이에요. 그게 이제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행동이에요.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자기를 안 때리거든. 자기를 때려주는 형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동네에 그 껄렁한 껄렁패 형님, 양아치 형님,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막 때려, 이렇게. 꿀밥을 준다. 야, 너 이리 와봐. 꿀밥 팍팍 때려준다. 그럼 막 만족해서, 의지할 곳을 찾았어. 이제 두목님을 찾았어. 이 두목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조폭이 되어 가는 거죠. 양아치들 심리가 그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안 때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동네 형님은, 노는 형님은 날 때리니까 안심이 돼. 이제 비렁뱅이들, 양아치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고, 이 단속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깨진 유리창 효과,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결국 모든 유리창이 다 깨져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깨진 유리창이 뭐냐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방치하면 미국이 되는 거야. 노숙자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노숙자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 않을까? 기본소득 챙겨야죠. 노숙자들은 기본소득은 못 주죠.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그 다음으로 깨진 유리창은 길거리에 찌라시 뿌리는 사람, 성인 전단지를 막 강남 이런 데 막 뿌리고 있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막 뿌려. 그런 사람들은 가중처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는 사람들이야. 사회의 질서라는 유리창을 다 깨고 있어. 그리고 이제 불법 노점상들,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 쓰레기를 아파트 입구에 내놓는 사람들. 왜 쓰레기를 아파트 입구에 내놓냐고. 자전거도 자기 집 안에 넣어놓으라고. 자전거를 왜 문 앞에 놔둬. 특히 제일 흉악범 뭐냐면 계단에다 자전거를 놔두는 사람. 이 사람들은 혼내야 돼. 자전거인데 건물장수한테 팔아 벌려다가 참았어. 하여튼 그런 사소한 유리창을 깨는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은 사회와 자기가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강형욱의 개훌륭을 보면 알지만 우리는 이제 개들끼리 막 자유롭게 풀어놓고 각자 알아서 서열 정하고 즐겁게 자유롭게 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안 돼요. 개들이 원하는 건 각자 자기 집을 한 채 갖는 거야. 그래서 개가 8마리 있으면 개집이 8개 있어야 돼. 그냥 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아라 하면 개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서열이나 역할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는 역할을 안 줄까? 나도 뭔가 역할이 있어야 밥값을 할 건데, 내가 8명 개무리 중에서 서열 정리를 좀 해보자. 저 막내를 한번 물어주자. 그럼 내가 이제 밥값을 하는 거지. 야, 짬밥 순대로 써봐. 막내 너는 대가리 박아.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역할을 안 주니까 억지로 역할을 만드는 행동이 개의 나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주는 방법은 게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자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규칙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칙을 지키니까 보상을 받는구나. 나도 역할을 했구나. 나도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나 밥값 했네. 이러고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규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납득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권위주의가 아니냐 하는데 여기 균형이 중요한 거죠. 젊은이들은 좀 자유분방하게 키워야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 사회에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진중권은 어린애이기 때문에 유아티가 하기 때문에 아직 정신 연령이 7살이야. 그래서 아직 사회에 규칙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걔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고 아는 사람들은 규칙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끝없이 만들어내면서 기본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납득해야 돼요. 그냥 자연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히피들처럼 해볼래 해서 그냥 라저니 씨처럼 막 섹스기호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게 규칙이 되면 안 돼요. 멍청한 거고. 노조든 SNS든 미투든 이것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투를 할 때 저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 선한가 악한가 이순재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규칙이 없어. 매니저와 연예인 사이에 규칙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다고. 그냥 이게 눈치를 찐 것 하면, 야, 너 나중에 키워줄게. 내 좋은 데 꽂아줄게. 내가 따라다녀봐. 내 유력한 사람 많이 알고 있잖아. 방송국 사장, PD 다 내 친구야. 술자리에 내 소개시켜줄게. 이런 이상한 걸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무규칙이에요. 그게 깨진 유리창이라고. 일단 어떤 음악가가 있다면, 가방들이 3년 하면 나를 콩쿠르에 데뷔시켜 주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도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옛날 방식이고 이제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뒷구멍으로 자리 좋은데 알아봐 줄게. 나 따라다녀봐. 이게 안 통한다고. 네, 오늘 할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벌써 이제 슬슬 끝날 시간이 왔네요. 네, 이순재가 인터뷰에서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라는 희한을 표현을 썼는데 실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기 때문에 따질 땐 따져야 되죠. 그래서 그게 옳으냐, 그러면 이순재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매뉴얼도 없이, 막 규칙도 없이, 노조도 없이, 그냥 적당히 눈치 봐서 적응을 해야 된다면, 저 같은 아스퍼거에도 눈치가 없어서 계속 깨지는데, 어쩌라고. 아스퍼거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잖아. 그래서 좀 매뉴얼대로 가면 규칙만 지키면 월급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저 같은 사람 밥 먹고 살지. 일각에서는 진중권이 자주 모니터한 대학생 커뮤니티가 일배화되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그런 글도 썼다는 주장이 있던데,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중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유시민이 옛날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유시민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딱 얼굴 생긴 거 보면, 그 얼굴에 막 흥분되어 있어, 업되어 있어. 사진 찍은 거 보면 이 정상이 아니야. 검토서도 보면 사진만 봐도 저 인간 맛이 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도취 상태, 정상 호르몬 상태가 아니야.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분리수거 좀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옛날에는 좀 하면 되는데 이제는 계약 다 해야 됩니다. 미리 근로계약서에 해놓지 않은 이야기는 요즘은 이 여자친구하고도 계약 동거, 뭐 계약 연애 이런데 요즘은 다 계약으로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론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 에너지는 라인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라인을 더 늘려서 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36분을 했는데 최근에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차우님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제가 그 사실 안 읽어봤어요. 그 방송을 안 보고 어떤 분이 그거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하길래 좀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 듣고 이제 과학하고 이제 앉아있네. 이거 제가 본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 이해가 뭐냐? 저는 이걸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하나 던져주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저 사람이 진짜 이해를 했다는 그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어. 일단 뭐 너 왜 그랬니? 그럼 쟤 때문이야. 그럼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더라고. 뭐 정 안 되면 이거 다 노무현 때문에 하면 맞네 하고 막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흥선대원군 때문에, 고종 황제 때문에, 명성 황후 때문이야. 이게 다 김정은 때문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막 쉽게 납득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말하면 너무 빨리 납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이해를 한 것일까? 이해라는 것이 언더스탠이라는 것이 언더로 밑에 세웠다. 뭐 하나 세우면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우는 게 구조로 말하면 입자인데 입자가 하나 있으면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모든 이해한 것은 오해한 것이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그 이해한 게 아니고 오해한 거예요. 거쳐가지도 못했어. 질, 입자, 힘, 운동량에서 양만 갖다 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아직 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운동만 갖다 줘도 이해를 하고 힘만 갖다 줘도 이해를 하고 입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막 다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과학하고 앉아있는 팟캐스트를 본 건 아니고 그분들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이유는 사람들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해 못했어. 오해한 거야.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받아들여 에너지의 통제권을 획득해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차원이 그 양반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고.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언더에다가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딱 받치는 게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받칠 게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이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오늘 이 방송은
소재가 바닥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안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바닥났어. 소재를 여러분이 막 던져주면, 질문을 막 해주면 또 내일 또 방송할 확률도 개연성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